평안이십니까? 평안이세요? 네,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우리 안식일 학교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박수, 건강 박수 많이 배웠죠?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몇 주 지났는데 우리 정혜숙 집사님이 저를 막 붙들더니 내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도 가르쳐 달라 그래서 막 같이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박수가 있었죠? 일단 네, 손바닥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서 건강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바닥을 잘 부딪혀서 박수를 치는 거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죠? 일단은 보여주셨어. 막 이렇게 치는 거. 또 뭐 어디에 좋은지는 몰라도 어떤 것들이 있더라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이것도 있었어요. 손가락 부딪히기. 예, 요것도 있었어요. 요거 항아리 박수.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예, 손등 박수도 있었고 다 기억하시네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예,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박수가 있으니까 찬미 같은 거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물론 가만히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손가락을 이용해서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반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여기 잡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읽으시나요? 시조 너무 좋아요. 가정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전달하고, 혹시 읽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결심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바빠요. 한 주가 시조도 읽어야 되고 가정과 건강도 읽어야 되고, 요즘엔 또 대쟁투 읽으라 그러잖아요. 대쟁투 청소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요 막. 그런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감동이 있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힘써서 하시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그래서 이제 우리 안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조나 가정과 건강에 나오는 글 중에서 정말 좋았던 글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요. 요거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옳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은 옳습니다. 내가 요새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막 들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당신의 마음은 옳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공부를 하라고 맨날 막 딴짓만 해요. 막 미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당신의 마음도 옳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그 선교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거들기만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과를 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막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막 그 무거운 짐을 들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번 교과를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만 하면서 거들면 된대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성령님께 맡기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셔도 어떻대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외치는 사람 따로, 그러나 들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요나의 가족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전하는 것만이 우리 역할이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 그러면 이웃들을 만나고 내 안전한 지대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가 당신은 옳습니다에 나와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게요. 요게 보면은 그 정혜신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가 30년 동안 12,000명을 상담했대요. 이분은 대통령 후보부터 아니면 사회적 재난 피해자, 세월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죽어가는 것,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공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들은 모두 다르다. 우리는 다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뭔가 옳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옳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일단의 처음의 마음은 뭐냐 하면 당신 마음이 옳습니다 해서 시작해야 된대요. 뭔가를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 그 생각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군요. 힘드네요. 힘들었겠네요. 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사람한테 갔더니 좋은 말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조금 나랑 와닿지 않는다. 충고만 들었네. 아, 나의 어떤 이렇게 비참한 현실만 드러내는 상황이었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그거는 처음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사람, 내 자녀도요. 계속 충고하고 조언하고 바른 말만 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적정심리학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 요새 우울증은 뭐 병이지만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요, 실제로 깊게 얘기해 보지 않고 그냥 볼 때는 표정도 너무 좋아요. 피부도 너무 좋아요. 아,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깊숙하게 들어가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우울감을, 나름대로의 우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래요. 우리는 막 공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나랑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해되는 만큼만 공감하래요. 이해되지 않은 것도 막 이해되는 척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질병이 아닌 일상의 영역으로 보고,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치유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눈을 맞추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피하지 않고 물어봐 줄 수 있고, 아, 힘들구나. 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구나.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당신이 죽고 싶은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 있나 봐요. 이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옳다. 그런 생각은 뭐 당신도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충조 평판이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적어왔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라고. 뭐래요?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충조 평판이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고하고 싶고, 그렇죠? 특히 이게 교육자일 때 훨씬 더 심해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 교육자랑 심리학자가 조금 달라요. 교육자는 막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막 길을 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서 충분히 들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것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고하지 말아라. 아픈 사람에게 충고하면 더 아파진다. 조언하지 말아라. 뭐예요? 옳은 답 자꾸 얘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지금 상심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고 이해받고 싶고 라는 거를 이해를 해라. 그러고 평가하지 말래요. 그 생각은 옳고 이 생각은 나쁘고 이렇게 평판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네 가지 충조 평판을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곧바로 깨어진대요. 다 깨어지고 뭐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다음번에 또 한 번 만나자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떨까요? 거부. 네, 제가 바빠서요. 어디를 가야 돼서요. 이럴 때는 내가 혹시 대화하면서 뭔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공감, 그 사람의 감정에 100%로 공감하며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공감합니다라고 하래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의 핵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의 경우에 함부로 충족 평판을 통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답시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하고 공감해 줘야 하나요?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정에는 동의하나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다고 말할 때 그 감정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동감하고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하고 방화하고 완력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동의나 공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지 그것에 따르는 뭐 행동도 내가 공감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충족 평판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좋은 자야, 상담자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욱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이 옳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렇죠. 사람을 만났을 때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선교의 출발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안식일이니까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힘들고 또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나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였네요. 나를 살리는 너를 만나길 그리고 너를 살리는 내가 되길 바라며 말을 마친다라고 요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요 가정과 건강에서 교수님이 이 글을 읽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요건 10월호입니다. 그래서 10월호 집에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월호 찾으셔서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분도 인용을 한 것이어서 그 3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이 책은 당신이 옳다라는 아마 책을 구입하셔서 또 다 읽어보시면 우리 공감 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